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이미 시골에서 시작됐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이 소식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요. 벌써 주변에서 이 농지, 농사 짓는 농지 맞아요? 이렇게 따지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시골의 땅을 갖고 있지만 현재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벌써 시골에서는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되면은 더 빠르게 조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동네에서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 먼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여러분이 만약에 농지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제 저희 동네에서 현재 발생한 일인데요. 저희 마을에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농업인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니까 당연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이것저것 문의를 하러 가셨대요.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원 직원이 그 사장님이 갖고 있는 농지를 전산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했대요. 그거 확인받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온 김에. 그런데 그 사장님이 갖고 있던 농지 중에 농지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농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여기 농사 짓는 거 맞습니까? 농사 어떤 거 집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이거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오세요.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이장과 마을 주민 2명이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 사람 농사 짓는 거 맞습니다. 그거를 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나중에 봄에 작물을 심으면은 제가 정말 작물을 심는지 확인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농업인으로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도 일부 농지의 현황이 농지 대장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 농사 짓는지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 말고 토지 대장 말고 농지는 농지 대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농지 대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기재하냐면, 첫 번째, 누가 농사를 짓는지, 토지 소유자가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임대를 줬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이런 거를 농지 대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은 60일 안에 다시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은 그 위반 횟수에 따라서 100만 원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한마디로 농지를 좀 빡세게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골에 계속 살았음에도 이 내용을 모르시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나 농사 짓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농지 대장을 만들지 않은 분들도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 관련 직원은 농지 대장이 없으니까 이거 농사 짓는 거 맞아요? 왜 농사 안 져요? 이렇게 따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심는 시기가 되면 농작물을 심은 땅, 안 심은 땅을 다 확인을 할 거래요. 그러면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면사무소 가서 농지 대장을 만들면 됩니다. 농지 대장이 없었다면은 농지 대장을 만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감자를 심고 있어요. 이렇게 다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럼 끝. 문제될 게 없죠. 여기까지가 실제로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럼 이제는 유형별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문제가 될까? 제가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시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세부적으로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내가 시골 농지를 샀고 아직 집을 안 지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시골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상속은 아니고 시골 농지를 증여받았고 그냥 가지고 있다. 이런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신 분들. 근데 아직 집을 안 지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진짜 집을 지을까 말까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 집을 지으면 됩니다. 개발 행위를 하고 농지 전용을 하면은 그 땅이 더 이상 농지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원래 계획대로 집을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땅을 산 걸 후회해요. 난 집을 짓기 싫어요. 그런 분들은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야, 시초나 내가 서울 사는데 거기 시골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배추라든지 뭐 감자, 이렇게 노지 농사는 너무 어렵잖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주말에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유실수, 과실수 이런 거는 농지에 심어서 키우면은 그것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주말마다 내려가서 나무 관리도 하고 풀도 베고 또 과일이 열리면은 수확해서 맛있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경수를 키워서 크게 키워서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농업으로 쳐줍니다. 다만 조경수를 실제로 키우는 거는 되는데 마당처럼 조경을 하는 건 안 돼요. 시초라 나는 농사도 못 짓겠어. 이것도 싫어. 그런 분들은 합법적으로 임대를 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인 임대란 농어촌공사, 즉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시골에 땅이 있는데 그 시골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동네에 땅이 있는데 제가 이 동네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야, 시초나 네가 여기 사니까 네가 이거 농사를 지어라. 나랑 같이 농지은행에 가서 요거 계약하자. 임대 계약하자. 무상으로 임대해줄게. 네 마음대로 농사져. 다만 농지은행에 가서 계약서 쓰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물론 제가 농사질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그 시골 사람이 나 농사 안 져. 이러면은 농사질 사람을 찾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어렵긴 할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농사 짓고 싶은데 땅을 못 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수소문해서 같이 개인으로 임대차 계약하는 게 아니고 농지은행에 가서 같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러면은 합법적 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케이스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보니까 나는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케이스다 하는 분들은 임대하시고 그거를 반드시 면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농지대장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간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라도 면사무소 가서 신고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왜 신고하라는 걸까요? 이거 네가 소유자긴 한데 자경을 하지 않는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요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라는 거죠. 이거를 왜 확인을 하라는 걸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지를 오랫동안 소유했는데 한 번도 농사를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경을 안 했어. 그런데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 싶으니까 나 자경했어요. 내가 농사지은 땅이에요. 라고 뻥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뻥치는 거 못 치게 하겠다라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상속을 받은 농지를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역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농사를 못 짓는다 하면은 임대를 하시면 되는데 상속받은 경우는 합법적 임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받은 분들은 그냥 개인 간 임대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단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역시 이거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농지 대장에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상속받은 농지를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거 임차인이 농사 짓는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농지 대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위반하면은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 개인 간 임대 힘들다 하면은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증여를 받았고 그냥 가지고 있다. 이게 상속이랑 케이스가 좀 달라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증여는 개인 간 임대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간으로 임대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이 농어촌 공사나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를 하셔야 돼요. 시골 마을에 수소을 해서 농사 짓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좀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분이랑 같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시골에 사시는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이 들어서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만 60세 이상이고 자경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간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을 이웃들에게 땅을 임대하시고 단 면사무소 가서 신고는 하셔야겠죠. 이 농지가 나의 소유긴 한데 지금은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시촌이 농사 짓고 있고 작물은 배추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야, 시촌아, 우리 동네는 다 늙은이들밖에 없어. 내가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고 싶어도 농사 짓겠다는 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들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지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는 참 이런 경우는 답답한 경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마을에 정말 노인들밖에 없고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은 뭐 농지를 방치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농지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 그런 농지 소유자들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주변에서 사줄 사람도 없는데 도시 사람도 내려와서 사주지도 않는데 그 농지를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시골 농지에다가 농막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경우 이런 농막이 시골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 농막은 농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농막이 없는 땅은 주변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텃밭 농사를 짓나든지 아니면 과실수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골에 보면은 농막이 있고 농사는 전혀 안 지고 나머지 땅을 마당처럼 사용하는 그런 농막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캠핑장처럼 생긴 땅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다 전수조사의 대상이 될 것 같고 아마 제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그 농지를 원상복구 명령을 할 겁니다. 혹시 이렇게 농막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좀 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당연히 그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되죠. 원래 목적대로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고 뭐 캠핑장이나 마당처럼 사용을 안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네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전원주택 플러스 농지마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300평짜리 땅을 샀습니다. 거기다가 집을 졌는데 그 300평 전체가 농지 전용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뭐 100평만 농지 전용을 해서 100평만 대지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200평은 여전히 지목이 전 농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 200평을 마당처럼 사용하는 분들이 시골에 많이 있습니다. 뭐 시골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그런 전원주택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실제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농지를 마당처럼 사용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전수조사의 대상이 분명히 될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런데 우리 집 마당이 실제 지목은 전인데 그런 분들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적발되면은 그냥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 다 파내고 잔디 다 파내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 농지 부분은 다시 농지로 가꾸시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내가 이미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면은 뭐 관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따질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적발돼서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고 그러면은 골치가 아픕니다. 제 생각에는 시골에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분이건 농막을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토지를 소유한 분이건 어쨌든 지금 전수조사가 분명히 올해 빡세게 들어올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이미 그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도시에 계신 분들은 아직 이 분위기를 모르시잖아요. 시골에 사는 제가 느껴보니까 이 살떨리는 분위기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작물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 전수조사는 분명히 남쪽에서부터 중부 지역으로 천천히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 지역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먼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벌써 남부 지역은 작물 심는 곳들도 있거든요. 벌써 이제 전수조사 할 겁니다. 작물이 심겨 있는지 안 심겨 있는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만약에 시골에 땅 사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지 사지 마세요. 전, 답, 과수원 이런 농지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임야를 사세요. 시골에 잘 찾아보면은 그냥 평평한 땅인데 전답 과수원이 아니고 지목이 임야인 땅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농취증도 필요 없고 농지 대장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농지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시골에 땅을 소유할 수 있고 가만히 내비둬도 되고 나중에 내가 거기다가 집 짓고 싶으면 집 지어도 되고 시골에 땅 사고 싶은 분들은 잘생긴 임야 그게 마음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드린 설명 중에서 조금 정확하지 않거나 좀 부족한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많은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